동시효과 구간인데요. 지금 4분 남았습니다. 8시 56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강보합권 혹은 이것보다 더 힘을 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개장하기 전에 삼성전자 실적 앞서서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4월 7일에 발표됐던 것에서 뒤에 끝다리만 조금씩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 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컨콜 했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내용 나올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일정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죠. 일단은 동시효과 구간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본장에서는 혼조 양상으로 지지부진했지만 미국 야간 선물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나스닥도 1% 넘게 오를 것 같고요. 메타라든지 애플의 호실적 효과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오늘 밤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증시 시초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8%나 플러스권이고요. 2660.17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20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30포인트 내줬습니다. 오늘장 일정 부분의 되돌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권이고요. 이쪽은 0.37% 정도의 제한적인 반등 움직임으로 이제는 900선 라인이 저항 라인이 돼버렸습니다. 899.54, 899.54포인트로 거의 뭐 900선 언저리이기는 한데 앞자리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고라일 대비로는 3포인트 정도의 제한된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음봉을 형성하거나 더 밀리게 되면 5일선이 60일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나오게 되는데 오늘장에 흐름, 이런 이평선의 움직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역시나 정책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어제 연장선에 있는 이런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면서 오늘장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적으로 보자면은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앞서서 이광무 전문가도 포인트로 제시해 주셨던 이 내용이 있고요. 또 이 신정부에서 세종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종합계획을 새 정부 수립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 함께 영향받는 종목군들 오늘장 관심선상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덕도 쪽으로는 삼보산업이 있습니다. 오늘장 21% 정도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영화금속 15%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부산산업 이쪽 다 가덕도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주산업도 현재 한 6%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건설, 토목 이쪽으로 오늘장은 매기가 다소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건자재 쪽으로 덕신하우징도 있습니다. 23% 정도의 갭상승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또 윤석열 당선인 후보자 시절에도 이런 정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됐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띈다는 점, 이 부분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대성에너지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16%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이 대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E도 어제장 강했었죠. 오늘장 9%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유가 쪽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데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 움직임은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르는 종목군들은 오늘 메타버스가 좀 눈에 띄네요. 뉴스는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 덱스터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28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장 일정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아침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은 5월 21일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하고요. 지금은 당선인이죠. 당선인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5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매출을 앞서서는 77조로 발표가 됐는데 77조 7,800억으로 약간 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원래 가이던스가 14조였는데 뭐 비슷하게 14조 1,000억 원 정도 전년 대비로 영업이익이 50% 정도 늘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부문별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삼성전자의 그 실적의 질도 좋나 봐요. 영업이익률이 18%나 나옵니다. 이렇게 덩치 큰 기업인데 영업이익률 18%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속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 M&A 전문가를 영입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하려면은 M&A 필수적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1시간 뒤에 있을 10시에 컨퍼런스 콜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청사진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이후에 컨퍼런스 콜 전화 거시면 되니까 이게 같이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어려우시다 하시면 속보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전달되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4x4라는 종목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 흐름 보겠습니다. 0.5% 안팎의 고른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고래 대비 0.56%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2652.2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포인트 전고래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등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5일 이평선까지는 거리가 좀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본장 시작하니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90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901.42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고래 대비로는 0.58%의 오름 양상 띄고 있습니다. 양시장 탄력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거래소는 오히려 본장 시작하니까 약간은 좀 탄력이 생각만큼은 안 나옵니다. 다음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사면서 출발합니다. 어제도 외국인 초반에 샀다가 또 장중에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현재는 38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액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개인 쪽에서 272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 출회되면서 325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쌍끌이 매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이 나란히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200억 넘게 물량이 출회되는데 오늘까지 7거래를 연속해서 코스닥에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7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00억 정도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는 매도로 출발하네요. 그 사이에 외국인 거래소에서도 매도 전환이 되면서 지금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은 32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200억 정도 프로그램을 통한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서 업종별로도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고요. 가장 강한 섹터가 화학입니다. 화학 업종 지수 1.66%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화장품 섹터 팜유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면서 최원주 전문가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 7%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동안 잠잠하던 LG화학 쪽으로도 좋아서 현재 업종 지수 화학 섹터 좋습니다. 섬유의복 섹터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의료정밀과 전기가스, 서비스업, 철강금속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 띄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모두 다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비금속 광물이 0.45%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섹터, 어제 새 정부에서 중저가 요금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LG U+를 비롯해서 많이 밀렸는데 오늘도 통신 섹터가 시장 대비로 좀 부진하고요. 그동안 대안 역할을 해주던 음식료품도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쪽 운송장비 쪽, 자동차나 조선 쪽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오르네요. 나란히 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종목이 LG화학입니다. 3%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이 보이에스 물량 출회되면서 문매를 맞았던 LG에너지솔루션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사실은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요.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직은 요지부동입니다. 보합에서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 나머지는 다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대체로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장도 펄어비스가 브레이크를 전혀 잡지를 못합니다. 어제 펄어비스 급락에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텐데 24% 하락했고 오늘 추가로 더 밀립니다. 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코스닥 톱10 가운데서는 이 종목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말씀드리는 사이에도 굉장히 가볍게 밀고 내려갑니다. 지금 5% 정도까지 낙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는 오늘장 오르는 종목이 1,450개 종목, 오르는 종목이 1,450개, 하락 종목은 632개 종목으로 집계되면서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상사 시작합니다. 네, 10분 동안 두 분이 특징적인 종목군들 짚어드립니다. 종이 거의 비슷하게 올렸는데요. 최현수 전문가님이 조금 더 빠르셨죠? 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텐츠 쪽부터 먼저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맥스트가 지금 한 2%, 덱스터가 지금 강보합권, 위즈익 스튜디오도 한 5%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을 보면 선익 시스템이 지금 13% 급등하고 있고요. 코세스도 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메타 플랫폼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18% 이상 급등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워낙 주가 낙폭 과대해서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메타버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왔는데, 뭐 주가는 그러나 하지만은 조금 바닥 확인 과정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좀 지켜보시다가 뭐 신규 매수는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부터 봤습니다. 메타 플랫폼 예전에 구 페이스북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다음은 이광우 전문가님. 네, 아침에 포인트로 잡아들었었던 이 가덕도 이 관련된 종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덕신 하우징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갭상승 출발 19%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25%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설, 건축, 기자재 쪽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연중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나타났었던 신고가 3,400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했고요. 지금 현재 3,500원 라인대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제 가덕도 관련해서 이 테마주들이 모두 다 좀 강세 모습인데, 삼보산업이 이등주로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화금속, 그리고 부산산업, 한국종합기술과 같은 종목들까지도 따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변덕이 좀 있다 보니까 정책 관련된 또 혹은 좀 가까이에 있는 좀 이슈 종목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다음 정책까지 기대해 본다라면은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좀 준비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네, 화장품 관련주 좀 보겠습니다. 뭐 오전에 체크포인트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판가 인상, 그거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아모레스 퍼시픽이 이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강합니다. 7%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LG생활건강도 괜찮습니다.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국콜마도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ODM 업체죠. 중국 ODM 업체인데 지금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영향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봉쇄가 풀리고 그러면은 뭐 물량도 더 늘어나고, 판가 인상 같이 겹치면 실적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색조 화장품 쪽 보면은 토니모리가 지금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치안불도 2.3% 상승하고 있고요. 클리오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클리오도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화장품 쪽 판가 인생 모멘텀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조금 선취매 차원에서는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 계속해서 좀 정책 기조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홈사타 홀딩스가 오랜만에 또 새롭게 좀 등동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프롬파스트라든지 뭐 서희건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건축, 또 건설, 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우건설, 이와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좀 크다라면은, 다음 이제 정책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도 자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쪽에 계속 포커스 맞춰주시네요.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역시 체크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던 두산바켓하고 뭐 현대건설기계, 진성TC 이런 건설기계 쪽 좀 보려고 하는데 두산바켓이 오전에 조금 시초가는 강했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좀 밀려 내려왔는데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역시 지금 강보합권 움직이고 진성TC도 지금 역시 한 2.7% 조금 가벼우니까 조금 움직임이 조금 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쪽, 인프라 관련 쪽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쪽에서 인프라 투자 지금 집행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중장비 봤습니다. 이강무 전문가님.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여타 화장품 종목들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큰 등락폭을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종목인데 오늘 현재 8%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컨센 자체를 좀 낮추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추이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1분기를 가장 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좀 향후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기대감을 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토니모리, 그 다음에 이 이치한불, 이와 같은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모레 G를 좀 이 추천주로서 소개를 드리는 바가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나타냈었던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5월 달에 탈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건네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반적인 혜택이 되고 있다. 역시나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실적에 대한 전환도 기대하고 있지만은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나란히 화장품 쪽 봐주셨어요. 그리고 최원수 전문가님. 네, 오늘 삼성전기가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은데요. 한 약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어제 뭐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뭐 같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둘 다 뭐 실적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 움직임이 좋고 LG이노텍은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 오늘 시초가에는 좀 플러스로 출발했지만은 지금 한 1.5% 약세. 삼성전기가 나름대로 움직임이 괜찮은데 역시 FCBGA 이쪽 기판 쪽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쪽은 일본 대만 업체가 좀 주도를 했는데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까지도 좀 기회가 좀 넘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FCBGA 쪽에 강자는 우리나라 쪽은 뭐 삼성전기, LG이노텍도 한 4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진출하기로 했고 대덕전자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강무 전문가님.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오스테인 임플란트입니다. 일단 환기 종목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은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 횡령 사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기업적으로 했을 때 내부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좀 정책도 내놓으면서 오늘 거래 재개에 대한 이슈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다시 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스테인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앞으로 향후에 기업 개선, 그러니까 특히나 오스테인 임플란트에 대한 수출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치이공 관련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출 동향도 따지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오스테인 임플란트에 대한 거래 체계에 좀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은 향후에 디오라든지 덴티움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이 치이공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테인 임플란트 결국에는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거래 재개하고 첫날의 움직임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짚어드렸고, 그리고 또 정책 모멘텀으로는 가덕도라든지 이와 관련돼서 뭐 건설 중장비 쪽, 부동산 쪽, 그리고 건설 기자재 이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된 부분 아모레퍼시픽 이쪽이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두 분 나란히 좀 특징으로 체크를 해주셨네요. 삼성전기를 비롯한 IT 쪽하고요. 또 개별주로는 오스테인 임플란트까지 봐드렸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장
보니까 또 본장 시작하니까 코스닥이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신경이 쓰이죠. 양시장 강보합권 정도로 미국의 야간 선물 움직임을 고스란히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이 오늘은 여러분들 종의 이 빈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두 분이 빠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특징주를 체크해 주셨거든요. 이슈도 많고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장에서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 SDI도 좀 전에 나왔고요. 뭐 삼성 SDS나 제일기획이라든지 혹은 이쪽 지방금융지주사들 DGB금융지주도 나오게 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주도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입니다. 거기다가 뭐 현대중공업그룹 쪽,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이쪽 다 오늘 실적 나와서요. 중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집중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유지가 되면서 재개되는 날 그리고 4x4 따상 성공했습니다. 4x4 시세부터 좀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특수효과하는 업체입니다. VFX하는 딱 덱스터나 뭐 이쪽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4x4 389140입니다. 오랜만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게다가 따상까지 기록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17,000원이 공모가였습니다. 시가기준가 이보다 100% 오른 가격 34,000원에 형성돼서 바로 또 상한가에 안착이 됩니다. 44,200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상한가 잔량이 많지는 않네요. 32만 주 정도 주문 들어가 있으니까 4x4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럼 두 분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최원지 전문가님이 아무래도 화장품주를 체크 포인트로 주셔가지고 게다가 아모레퍼시픽이 아직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강세 움직임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실적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1조 6,500억, 1조 6,500억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을 이렇게 붙여서 좀 내부적으로 보면 1,712억 원, 1,71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아모레퍼시픽 그룹 1,712억 원 1분기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줄기는 했는데 매출은 1조가 넘는 규모고요. 그래서 또 계열사별로도 실적이 발표가 돼가지고 체크는 일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지금 팜유 관련된 모멘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시세를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 실적은 저도 뭐 컨센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죠. 그러나 향후에 이제 어차피 아모레퍼시픽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판가 인상의 모멘텀이 지금은 시세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덜 나와도 지금 향후에 좀 미래에 더 좋은 거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주가 오늘 상당히 강한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상승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만 원대 탈환이 좀 목표인데 지금 한 19만 원 정도에서는 그 전에 이제 고점이 바로 전고점이 19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기서의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강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종가를 좀 보고 접근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은 오전에 조금 조금 밀리면은 눌림목 주면은 좀 접근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한 5% 정도 상승폭이 있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실적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미진했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 그러니까 아모레주입니다. 영업이익 1,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3.4% 줄었지만 컨센서스가 1,200억 정도로 예상됐었는데요. 이것 대비로는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만 떼놓고 보면은 1,580억 영업이익 기록되면서 전년 대비로는 일단은 약간 줄어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쪽 요즘에 정책 관련된 종목을 콕콕 집어서 이광무 전문가님이 설명을 잘해주고 계신데 가덕도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이런 테마주들이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하루짜리 시세였던 적이 많아서 대응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가덕도가 이제 오랜 진통 끝에 이제 착공을 시작을 계획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다음 정부가 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개항에 대한 시기가 좀 더 앞당기자라는 정도의 목소리가 좀 반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해서는 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좀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적인 이슈가 좀 나왔을 때는 탄력을 빠르게 좀 키워가겠지만은 그 탄력에서 또 편승해서 또 재진입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조금 이 추이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덕신하우징을 이제 소개를 좀 드리기도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초창기에는 부동산 종목으로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또 신공항으로 뉴스가 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의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좋겠다. 왜냐면은 지난해 연중 신고가 위치였던 3,400원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챙겨갈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 건설 경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직전에 좀 저가 매수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덕신하우징뿐만 아니라 뭐 삼보산업이라든지 영화금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새로운 출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신하우징처럼 신고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추세가 좀 눌렸었다가 추세를 바꾸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N자형 파동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덕신하우징에 대한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데, 삼보산업이라든지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미국장 마치고 나서 메타플랫폼 구 페이스북입니다. 실적을 내놨는데 확실히 영업이익하고 매출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눈높이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게 메타버스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실적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낸 것도 아니고 실적이 당장 좋은 것도 아닌데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강한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지만은, 하지만은 역시 같이 메타버스 쪽으로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주가의 반등의 모멘텀 구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쪽은 지금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지금 한 7% 정도까지 또 다시 내려오는 모습. 코세스도 마찬가지죠. 뭐 역시 강보합권으로서 움직이는데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렸다가 뭐 치고 빠지기 좀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하는 쪽에서 시세를 좀 주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뭐 따라서면 안 되죠. 아침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할 때 따라서면 안 되고, 펀더멘탈 없이 그냥 그쪽의 시세를 반영해서 오르는 거니까 조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급등해서 뭐 따라붙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지수의 움직임하고 같이 이제 바닥 찾기 연동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뭐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계속적으로 성장성은 좋지만 결국엔 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렇지만 뭐 성장성에 좀 가치를 좀 더 부여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성장적 기술적 같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따라 사는 건 아니고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섹터는 또 이광무 전문가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MPC가 현재 15% 급등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도 6% 정도의 상승 흐름, 영화테크도 4% 정도 부지런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크게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강세 흐름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폐배터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가
중고차 인증제라든지 그 밖에 충전 인프라라든지 새로운 이제 정책에 대한 발표를 5월 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4월 달부터 해서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 많이 드렸었고요.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MPC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영화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따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세 종목이 모두 다 오늘 좀 강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발표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인 마련이 된다라면은 사업 역량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MP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단기 급등세가 좀 크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했을 때 현재 위치는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고요. 12,000원 밑으로 좀 내려오는 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새롭게 신규 진입하시는 전략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화테크가 기존에 사실은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0원 이하라면은 저는 충분히 모아 놓으셔도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철강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CPTPP,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에 가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표적으로 철강하고 섬유의복이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 고려제강이 17% 정도까지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철강 сек터 내의 종목군들이 초반 대비로 좀 강해지는 경우 많은데 동일제강도 현재 12% 정도 오르고 있고요. KG스틸이라든지 이쪽도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중소형 철강주들이 유난히 이 뉴스에 강하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주시죠,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 고려제강이 오늘 굉장히 강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국엔 수출에 조금 기업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고려제강이 중소형주 중에서는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좀 내수보다는 수출 포지션이 더 많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철강주 뭐 계속적으로 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는 뭐 고려제강 이런 거 뭐 따라 사는 거는 당연히 뭐 사면 안 된다라는 지금 현재 입장이고, 뭐 다른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 지금 세아제강도 지금 고점에서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세아제강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고점이 뭐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17만 8천 원이 고점인데 세아제강 17만 8천 원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 선 17만 5천 원, 18만 원, 18만 5천 원, 좀 그 선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해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못 파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 기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눌린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대응하실 때는 뭐 본인 자금으로 하시는 거니까 뭐 발빠르게 역시 같이 좀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하락 종목에 대한 팁도 얻어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제도 24% 하락, 오늘장 8% 추가 하락. 현재는 지금 대체적으로 주요 이평선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여름 수준까지 주가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펄어비스 증권사 레포트를 쭉 보면은 목표 주가 13만 원, 14만 원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표가에 지금 딱 반토막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 펄어비스의 흥행 여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시장에 대한 성과가 발표 나왔을 때, 급락을 좀 초반에 좀 보여줬을 때 대응하지 못했다라면은 지금까지 현재 위치까지 끌고 왔다? 저는 지금은 좀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에 대한 사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정리를 했었다라면은 어제 중국에 대한 성과 발표 나오고 개파락 출발했을 때 그때 좀 주가 대응하셨었던 게 필요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아쉽지만 일단
과대 낙폭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 검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위치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아직 좀 보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은 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워낙에 거래가 정지됐던 지점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된 수준이어서 이 종목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됐다가 재개가 됐는데 저는 오늘 상승했을 때가 매도 시점이 아닐까. 지금 보합권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은 매도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자사주 매입을 뭐 좀 하겠다고 했는데 3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의 안전판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좀 의문스럽고 오히려 고점 대비가 고점이 14만 원이었잖아요. 저번에. 네. 14만 원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낙폭이 그동안에 크지가 않았다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많은 종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